평생을 가족에게 바친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힘들어요. 그냥 요양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한마디가 72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 출근 배웅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 어느새 70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해. 가족이 우선이야. 내 행복보다 아이들이 먼저야.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지요. 그래서 자신을 돌볼 줄 모르고 나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내가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등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 배신감, 그 상실감, 70년을 살아도 그런 아픔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아픔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나를 찾아 나섰고 비로소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올해 72살,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제 모습이 몇 년 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땐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죽을 때까지 엄마로만 살다 가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9년 전에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45살, 42살 된 아들 둘과 손주 셋이 제 전부였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제가 해오던 일을 했습니다. 자식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해야지. 이 말이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제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항상 가족을 위해 제 자신을 뒤로 밀었죠. 표현은 서툴렀지만 이것이 제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큰아들 집에서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으로 들어온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힘도 들어 보이시고. 그러게, 내가 봐도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네.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저를 짐처럼 여긴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낡은 연립주택 제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의 노인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엄마로만 살았고 박정희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보겠다고. 72살에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말이죠. 저의 인생 이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문득 남편이 살아생전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내가 시골에 물려받은 그 작은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간 너한테 큰 힘이 될 거야. 남편은 20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땅을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그저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했죠. 자식들도 아버지가 왜 그런 시골 땅을 고집하셨는지 모르겠다며 팔자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유언처럼 그 땅을 지켜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그 땅이 있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적했던 시골 마을이 개발 중인 신도시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개발한다고 땅 파시는 분 있나요? 동네 어르신께 물었더니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아, 여기 일대가 다 개발지구로 지정됐어. 정부에서 땅 수용한다고 통지도 나왔다던데. 집으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우편함에는 개발지구 편입 통지서가 들어 있었고, 제가 지켜온 그 작은 땅이 꽤 높은 가격에 수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랬던 거구나. 남편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보상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살았던 제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자식들 나눠줄까?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대화가 떠올랐고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니,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써보자.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살던 낡은 연립주택을 정리하고 깨끗한 소형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좁고 어두운 곳에서 살았던 제게 넓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새 집은 그 자체로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여유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제 모습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일하던 손과 마음이 갑자기 멈추니 더 외롭고 허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너 요리 솜씨가 그렇게 좋은데 이제 뭐 할 거니? 그 질문이 저에게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건 바로 요리였습니다. 평생 가족들의 입맛을 책임져 온 저에게 요리는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집 근처 작은 상가 건물에 반찬 가게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72세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모해 보였으니까요. 박정희 씨, 그 나이에 무슨 가게예요? 손주나 더 돌보지.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반대했습니다. 큰아들은 특히나 심했어요. 엄마, 왜 고생하려고 해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의미를 읽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엄마로만 살아야 해. 그 숨겨진 메시지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제 마음을 다잡고 작은 반찬 가게 정인의 손맛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기다려도 2~3명 오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만들었던 반찬들을 한 가지씩 선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자랑하는 깻잎 장아찌와 고추장 멸치볶음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이 깻잎 장아찌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처음으로 손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것을 직접 말해주는 경험. 그건 자식들에게서도 얻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동네 유명 맘카페에 제 가게가 소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진짜 집밥 맛집. 그 글이 올라간 후로 가게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 바쁨이 즐거웠습니다.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일궈낸 성공이었으니까요.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오랜만에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장사가 정말 잘 되네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요양원에 갈 나이에 늙은 엄마로만 봤던 그에게 활기차게 일하는 제 모습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매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둘째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성공한 엄마를 통제하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게 행복해. 너희들도 너희 삶 살면 돼.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 뜻을 전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일에 푹 빠져 살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가게 아르바이트생과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 과로와 영양 불균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도 많이 높고 혈당 수치도 좋지 않네요. 이대로 가다간 큰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제 몸을 돌보지 않았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이러다 진짜 위험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하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진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정작 제 몸은 돌보지 않았던 거죠. 자식들을 위해, 이제는 가게를 위해 제 건강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몸도 내가 챙겨야 할 때였습니다. 퇴원 후 가게 운영 시간을 줄이고 주말에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1명을 더 고용했죠. 처음에는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으로 더 안정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 남을 위해 요리만 하던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한 건강한 식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월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제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정희 씨, 6개월 전보다 건강 지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계속하세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몸에 귀 기울이고 제 건강을 챙긴 결과였습니다. 건강을 되찾자 제 삶에는 다시 기운과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활력이 넘쳤고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정희 이모님,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손님들이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박정희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후 제 삶에서 마주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죠. 누구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인가, 누구를 내 곁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저는 정작 제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그들만 의지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제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영자 씨였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이었죠.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야 일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너무 걱정했어요. 영자 씨는 병원에서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까지 매일 병문안을 왔죠. 반면 자식들은 바쁘다며 두어 번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또 한 명, 제 인생의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은 단골 손님이었던 김 교수였습니다. 은퇴한 문학교수라는 그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저의 가게를 찾아 반찬을 사가셨습니다. 박 사장님, 당신의 음식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셔서 행운이에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저를 존중해 주셨고, 제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책 한 권을 선물로 가져오셨죠. 이 책은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사장님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책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새 출발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반면 제 자식들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자주 찾아와 이것저것 간섭하려 했죠.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가게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건강관리는 또 뭐예요? 그냥 요양원 가셔서 편히 쉬시는 게 어때요? 같은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이 제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사는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정도로요. 그들도 점차 제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영자 씨와는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는 친구가 되었고, 김 교수님이 소개해 준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도 진솔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정희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 와 볼래요? 정희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공연 보러 가요. 이제는 제 휴대폰에 종종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72세에 처음 느끼는 사회적 소속감이었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들이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행복하자.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이 아닌 당당하게 제 삶을 개척해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고, 저는 건강도 되찾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찾았죠. 지난 주말, 저는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생일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영자 씨, 김 교수님, 독서 모임 친구들, 그리고 자식들도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일 줄은 몰랐어요. 큰아들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원망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어머니, 저도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어머니 음식 만나는 반찬을 먹고 싶다고 해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이제 너희가 원할 때만 도와줄게. 이제 저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한 것이죠. 생일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72세에 시작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결국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살면서 잊고 있었던 진실이었죠. 요즘 저는 종종 동네 노인정에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그곳에서 만난 저보다 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저를 보며 말씀하세요. 정희야, 넌 참 복이 많구나. 그 나이에 가게도 하고 친구들도 많고. 그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복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일어서기로 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72세의 저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가 오히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인사합니다. 정희야, 오늘도 행복하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웃고 가끔은 자식들에게 연락하며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박정희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72세, 아니 이제는 73세가 된 저는 매일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내년에는 작은 요리 교실을 열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처럼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분들을 위한 작은 모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제 이야기가 길었네요. 이 사연을 통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으로 깨달은 노후의 진정한 자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적 독립, 둘째는 건강, 셋째는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게 성장해 갑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정희 씨는 후회 없으세요? 그렇게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결국 상처받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알아요. 나를 위한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저는 72세에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지금의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서 계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눈을 뜨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의 행복도 중요하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반찬 레시피를 모아 작은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정희 할머니의 행복 레시피라는 제목으로요. 음식 레시피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레시피도 함께 담을 생각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부터 더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박정희 드림.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